안녕하세요. 예, 주식시장이 연일 불을 뿜고 있고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수의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대부분은 체감적으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그렇게 와닿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펼쳐질 때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대세 상승장이라고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수의 상승이 큰 폭의 상승으로 펼쳐졌고요.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4,600조입니다. 양시장 합쳐서 4,600조 정도 되고 코스피 시장 지수가 시가총액이 4,000억을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1,000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900조에 도달했고요. 하이닉스가 550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 3조 원 이하의 종목이 전체 상장된 종목의 95%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종목이 전체 상장된 종목의 5%고요.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들 종목들의 역할들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그동안 제가 방송에도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세장이 1막이다. 이제 강세장이 2막이 이제 곧 도래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분포 및 양시장 거래대금 점유율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가 실제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양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4,625조 원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4,095조 원입니다.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530조입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구조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이 약 8대2 정도. 근데 지금 현재 거의 9대1 수준까지 간극이 벌어져 있죠.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는데 현재 시가총액 최상단 5%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주가의 강한 상승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배씩 올라오고 하는 건 아니죠. 시가총액 볼륨 자체가 2배만 올라오더라도 절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강세장 1막 지수의 상승이 전개되는 구간, 이 구간을 다른 걸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점유율이죠. 이 빨간색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고 거래대금 점유율이고요. 파란색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점유율인데 우리 시장에서 거래대금의 차이는 한 6대4 정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비율은 한 6대4 정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과거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근데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이 압도적인 거래대금 우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양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단에 있는 종목들의 거래가 위축됐고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근데 지금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최상단에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점유율이 70%를 넘어가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 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세장의 1막이 이루어졌고 지수의 상승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수의 상승 이후에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주가가 올라가나 보다 라고 하면서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객의 탁은 100조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최종 집계일 기준으로 95조 원입니다.
100조는 뭐 내일 모레면 될 것 같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객의 탁은 100조를 넘어서게 되면 200조까지 금방 가게 된다. 왜? 지금 현재 시중 유동 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이 되는 곳으로 몰려가거든요. 개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개인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가 초기에는 미진하게 진행되지만 탄력을 붙게 되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주변 일상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지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들어오게 돼서 들어와서 뭐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로 초기에는 접근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지수가 목에 차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자금들이 회전을 거치면서 다른 종목들로 이동하게 된다. 그 이동하게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 시가총액 그렇다고 시가총 500억 이하, 1000억 이하 이렇게 싼 주식으로는 누가 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종목들로는 누가 가느냐 하면, 시장에서 막 매매 열심히 하다가 계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람들. 시장의 상승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계좌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 뭐 있어 한방 역전 노리지 하면서 동전주로, 저가주로 투기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쏠려가는 게 어디냐? 이게 볼륨이 작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안 가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느냐? 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어디냐?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그 우선순위가 된다.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상단의 그림에 보시면 시가총액 5조 원에서 삼성전자까지 해당되는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면, 그 이후 이막은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종목 수가 361개입니다. 361개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시가총액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14%죠, 현재. 요 퍼센트가 시가총액 비중이니까요. 이건 종목 분포도고,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에 있는 종목들의 총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과 동일한 건데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의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목에 찬 상태 하에서 시장 외부에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더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이 들어오죠. 펀드로도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탄탄한 시세는 계속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펀드들이 시세를 유지시켜 줄 것이고요. 개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몰려가느냐? 개인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몰려가느냐 하면 바로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의 종목들로 몰려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수가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까지 오는 게 강세장의 1막이었다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는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거칠게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하면, 개인들이 결집하게 되고 군중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면서 군중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 대상이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뭐 빠지진 않죠.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수의 안정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 해서 제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까요? 자, 시가총액 50조 이상에 해당되는 종목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선주는 제외입니다. 우선주, 스펙, ETF 다 제외했고요.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그리고 시가총액 10조에서 50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총 57개의 종목이 있고요. 그럼 시가총액 5조에서 10조 원에 있는 종목은 38개, 38개가 있고, 시가총액 3조에서 5조에 있는 종목들은 43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진됐죠.
로봇주들의 포진이 이루어진 이유는 작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원익홀딩스가 14배 올랐고요. 로보티즈가 1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가 9배 올랐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거죠.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레벨이 크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시가총액 1조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의 수는 179개가 있습니다. 179개가 있고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은 182개가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안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줬죠. 주가의 상승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진 종목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 레벨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혹은 5배가 올라서 여기 들어왔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외부에서 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들이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살까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했다. 그래서 조건들을 조금 전에 보셨던 361개 기업들 중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좋아요.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총 대상이 361개고요. 지난 1년간 상승률이 10%에서 200% 범위 내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 제외, 200% 이상 오른 종목 제외, 그리고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평균 거래대금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제외 업종을 했습니다. 업종을 제외한 건 금융주, 건설주, 유통주 등, 그러니까 일종의 경기 방어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 종목들 361개 중에서 이런 조건들을 적용했더니 20개 정도를 압축을 했더니 이런 종목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반도체가 가장 많습니다. 반도체가 상장된 종목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 7개가 일단 선별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HPSP, 얘는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주가도 별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SNS텍, EUV 공정에 들어가는 그 필수적인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EUV 노광장치죠. 그 다음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인데 최근에 주가도 좀 올라가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유진테크,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종목이죠. 테스트 종목이고, 여기에 지금 7개인데 5개만 표시고 2개는 표시 안 되는데, 하나는 기가비스라고 반도체 결함 장비를 검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미코, 반도체 공정에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코미코가 미코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PNT가 있습니다. PNT는 2차전지 전극 장비 업체인데 토탈 솔루션 업체로 이제 거의 기업이 탈바꿈한 상태이고요. 주가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전고체 소재를 만들죠. 황화물계 소재를 만드는 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현재 접근하기 좋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 동박업체인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AI 가속기에 탑재되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도 접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로봇,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도 이제 진출한다라고 발표됐는데, 매출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ESS 모듈 전체 토탈 ESS 장치를 공급하는데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CIS 전극 장비 업체고요. 대체적으로 소재보다는 장비 쪽이 좀 많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 ST팜, 동아제약, 동아ST의 자회사고요.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크진 않았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면역 쪽, 자가 면역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최근에도 주가가 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 급락을 해버렸죠. 항암 면역 신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력 쪽에 일진전기, 전력 케이블 회사고요. 인프라, 송배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 잊혀졌던 회사죠. 태양광, 그리고 한전 KPS, 발전소 정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로봇주들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승률이 현재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회사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라기보다는 단순한 로봇 테마 쪽에는 편입이 안 되고 있지만 재건과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근데 실적과 주가와 뭐 상관관계를 놓고 볼 때 접근하기 좀 괜찮은 회사다. 그다음 HD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뭐 최근에 재건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아무튼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의 종목들을 최대한 이런저런 조건들을 적용해서 압축을 해봤더니 이렇게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 근데 이들 종목이 여기서 무조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그리고 실제 움직임들이 나타나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가가 꼭 200%, 지금 조건을 200%, 상승률 200%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300% 올라간 종목이 뭐 500%못 올라가나요? 그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 거죠. 아무튼 시장은,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언제까지? 2027년도까지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명확한 사실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수가 선제적으로 항상 올라갑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지수가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지수의 상승은 누가 이끄나요? 늘 그랬듯이 삼성전자가 이끕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31%, 코스피 시장에서 31%, 코스닥 시장까지 했을 때는 코스닥 시장까지 해서 31%. 그런데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비해서 361개 종목이 시가총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시가총액 점프가 얼마 됩니까? 100조가 되잖아요. 300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조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종목이 동일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특정하게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여기서 시가총액 10배 올라가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비하죠. 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대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소한 10배짜리 이상의 종목들이 다수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꼭 집어서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계속 트래킹을 해나가게 되면 결국은 잡아내게 됩니다. 내 손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어떻게? 종목들을 펼쳤다가 줄였다가 펼쳤다가 줄였다가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손 안에 그 종목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강세장의 제2막의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이 펼쳐질 때 돈은 언제 버느냐? 2막 구간에서 돈을 벌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돈을 벌지 못해요. 펀더들이 돈을 벌죠. 펀더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걸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 초과 수익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은 특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사실 목에 차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크죠.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리고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현재 고객의 탁금 100조 원이 곧 도달하게 되는데,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움직이잖아요.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들이 결국은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서도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즐거운 주식생활, 슬기로운 주식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